좋아요, 구독. 그러면 다음은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축, 네. 반도체죠. 네네. 네,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갈 듯 말 듯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애가 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여전히 저 위에서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래도 이제 기다려보긴 기다려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 또 여러 가지 HBM3가 뭐 어떠니 네. 이제 또 삼성전자 GAA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네네. 그래도 한번 약간 여기서 10%만 팔아다가 네. 다른 좀 작은 종목들 샀을 때 좀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 네. 이것도 문의가 많으실 타이밍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우선 대형주 단에서는 네.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이제 투자 의견은 좀 뭐 어떻게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신규 매수자랑 기존 보유자인데 이제 네. 기존 보유자는 사실 어디냐면 21년도 9만 원대 사셨던 분들에 대한 문의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의견도요. 네. 옛날에는 그냥 보유하는 게 맞냐 네, 이거였는데 요새는 질문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네, 보유하고 에코프로 사는 게 맞냐. 아, 네, 그래서 네, 답을 참 드리기 애매할 때가 있는데 네. 일단은 삼성전자는 네, 지금 이제 7만 원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비중은 늘려도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차라리 그리고- 물린 거를 물을 타라. 네네네. 네, 네, 결국에는 이제 9만 원대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최대 많이 낮추셔라. 그게 이제 아무리 못해도 진짜 8만 원 초반까지는 낮춰놔야 네, 그 이후에는 더 갈지 말지를 이제 따져보는 건데 사이클 봐서 네, 여튼 뭐 전고점 96,800원인데 네, 여기를 뚫는 흐름은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 내후년은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어. 이미 2년간 보유하셨으니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기 투자는 분명히 아니실 것 같은데 살고 장기- 싶어요. 네네. 반강제 네네네. 장기 투자죠. 예. 장기 투자를 뭐 좋든 싫든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네.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보유하시는 분들에게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보유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이제 신규로 매수 들어가실 분들 네. 그런 분들도 뭐 매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시장에서 약간 의견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바닥이 아니라 할지언정 네. 그러니까 더 자꾸 파고들고 내려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들려오는 이야기들 보면 네. 그러면 여기서는 올라가는 이제 사이클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네. 그럼 이들 종목들이 왜 안 올라가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네. 올라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좀 약간 상황 그래도 다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신고가가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 어우, 세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도 확실히 그 HBM이 뭐라고. 네. 그래도 예. 네, 뭐 연관 있고 그래도 제일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지금 탄력성 받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하이닉스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맞겠죠. 네. 여튼 뭐 이 시장은 또 불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음,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 그런 네. 말씀 드리는 거고 네. 팩트는 한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과연 HBM이 그 전체 그 D램 중에서 그 네. 메모리 반도체 중에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냐 네. 이건 한번 또 체크는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건 제가 드린 말이 아니고요. 네. 기업명 밝히지 않겠지만 네. 예. 예. 지난주 탐방 갔던 그 반도체 후공정 업체 담당자분의 의견입니다. 네. 아직 HBM이 예. 뭐 좋긴 좋다. 네. 근데 우리는 HBM이 됐던 DDR5든 DDR4든 네. 물량 많은 게 좋은 거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주가 올라가려면 네. 물량이 많아야 된다. 네. 근데 뭐든지 최근에 뭐든지 나와야 된다. 네, 근데 그래야 자기들이 매출이익이 올라가면서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건데 네. 최근에는 이제 올라간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네. HBM과 연관이 좀 있거나 한 종목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약간 또 경기. 예, 예. 그렇게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왜냐면 그분들은 그 업계에 계시니까 네. 그분들의 시각이 굉장히 정확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또 들어보니까 음. 그 말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이 약간 좀 환상이 좀 더 있는 것도 있다. 네, 예. 과열돼 있다라고 아, 봐야겠죠. 예. 네. 아니 우리 회사 주가 왜 올라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회사가 판단하는 것과 시장이 먼저 보는 게 좀 다르긴 네네.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잘 또 조절해가면서 보셔야 네. 되겠죠.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나 지금 정기금 깨고 네. 차라리 다 주식하는데 삼성전자 살까요? SK 살까요? 그러면 어디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아마 하이닉스를 사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네.
하이닉스가 좀 최근에 올라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차라리 이건 삼성전자를 아, 사고 있는 게 낫지 않나.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네네네. 네. 전 늘 저평가된 종목들 좋아하다 보니까 예. 이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사자는 의견이라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되려 삼성전자가 낫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화이팅. 네. 상대적으로 못 가다 보니까 네. 좀 삼성전자 뭐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상당히 네. 많더라고요. 예. 아니 HBM에서도 안 되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소부장 쪽에서 네. 그래서 또 반도체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회사는 좀 없을까요? 아비코전자라고 그 종목 아비코전자. 말씀드릴 건데 이 네. 종목은 뭐 워낙에 유명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DDR5 하면 무조건 아비코전자가 먼저 나왔죠. 나왔고 네. 저도 이 기업을 제가 6월 달에 탐방에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확인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전달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DDR5가 사실은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이미 양산은 조금씩 하고 있긴 있었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쪽은 뭐냐면 시장이 큰 쪽인 서버 쪽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고 네. 실제로 이제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공장 돌아갔느냐가 중요한데 네. 아비코어전자가 제가 6월달 탐방에 갔으니까 네. 그때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빠르면 7월부터는 공장을 좀 돌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무슨 공장 돌리냐면 바로 증평에 새로 지어놓은 공장, 네. DDR5 양산하는 쪽, 이거는 이제 서버 쪽 들어가는 게 되겠죠. 네.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쪽 먼저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쪽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할 거니까 네. 지금 8월이니까 이제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네. 관련된 매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7월, 8월, 9월 네. 3분기 실적에는 조금씩 잡히는 게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아직은 물량이 크진 않아요. 네. 의미 있는 숫자 정도까지도 아닌데 일단은 가동됐다는 게 제가 볼 때 중요한 거고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코전자를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비코전자가 5월 중순쯤 주가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때 아비코전자 무슨 일이 있었냐? 사실 아무 일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난리가 났냐? 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예. 우리가 예. 그 인텔 쪽이 되겠죠. 네. 그쪽 납품하기 위한 DDR5 양산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음. 이 이야기를 사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누굴 봐야 되느냐? 수동소자 중에서는 그렇죠. 저항기랑 인덕터 공급할 수 있는 그렇죠. 삼성전기랑 아비코전자인데 네. 삼성전기는 워낙 무거우니까 안 사죠, 그럼. 네네. 네. 당연히 탄력성으로 보면 네. 아비코전자였기 때문에 그때 아비코전자가 갑자기 막 10,000원대 있던 종목이 확 뛰었어요. 예, 올라간 거고 시장에서는 왜 올라 했는데 네. 사실 딱히 이유는 안 나왔죠. 네. 예, 근데 뭐 익히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셨던 내용들이라서 네.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네. 최근에 좀 주가가 약간 시장 때문에 밀리는데 네. 이럴 때 굉장히 저는 좋은 매수 기회 주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이때 안 사면 언제 사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네. 아마 그러면 3분기부터 의미 있는 숫자 찍힐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내년 가게 되면 레벨업하는 수준 계속 보여주겠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이익 제가 추정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뭐 못해도 내년도에는 이익이 한 200억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단에서요? 네네. 예. 올해는 사실 뭐 시장에서 100억대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제가 추정해봤을 때는 좀 못 나올 것 같아요. 네. 약간 이거는 좀 숫자가 오버돼 있는 것 같고 음.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제 숫자가 더 잘 나올 거고 네. 내후년 가면 아마 또 300억, 400억대까지 나오면 야.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니까 사실 그렇죠. 뭐 400억 내는 기업이라고 보면 네. 더 올라간다는 이제 의견을 드리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래서 소부장 중에서는 네. 아비코전자를 전 탑픽으로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비코전자 한번 말씀해 주셨고 또 한 개 더. 예. 네. 예. 후공정 업체들 네. 중에서 네. 최근에 여러분들 보신 종목 중에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많이 날아간 걸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제일 썼었죠. 한 네네. 처음부터요. 예. 결국 하나 마이크론도 이제 스토리로 보면은 네. SK 하이닉스 쪽이었고 네. 이게 이제 HBM 뭐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후공정 업체 하면은 이제 나름 이제 네페스 그룹 쪽이 그렇죠. 네 사실은 곽강을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네페스는 그러면 뭐 가만히 있겠느냐? 네. 분명히 네페스도 삼성 쪽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메모리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도 상당히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쪽에서 분명히 관심도가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숫자로 뭔가 찍히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약한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이야 사실은 숫자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네. 네페스도 후발 주자로서 분명히 가긴 갈 거다. 네, 음. 그런 차원에서 네페스, 네. 뭐 테스트 따는 네페스 아크. 그러니까 네. 네페스는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거고요. 네. 네페스 아크는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분할한 기업이니까 네. 그룹사 전반적으로 후공정을 담당을 다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페스 아크가
같은 이제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런 관점이니까 네. 넷패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음.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넷패스를 네. 지금 아는 이제 매니저님하고 네. 탐방을 한번 가보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 아직 네, 못 가셨군요. 네, 왜냐면 아직은 사실 갈 때가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별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아, 예. 그래서 아직은 안 갔는데 예. 조만간 뭐 스토리가 있지 않겠나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감각적으로 해가지고 네. 야 탐방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제가 잡아보고 있습니다. 아, 또 다녀오시면 저는 바로 모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넷패스 아크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지난 네. 이쪽에서 솔직히 뭐 반도체 쪽에서 좀 물렸다 하시는 분들이 넷패스 아크 물리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때? 글쎄요, 뭐 예. 일단은 뭐 숫자 찍히는 거나 그 다음에 결국 이쪽이 네. 물량이 많을 때 이익이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네. 감산 데 들어가게 되면 사실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고 예. 그러면 이들 업체들은 사실은 설비 그 돌리는 그게 또 별로 좋지는 않겠죠. 가동률이. 네. 그러면 당연히 이익은 이제 줄어드는 거고 아, 반면에 이제 공장 가동이 활발해진다 전방 시장이 네. 그럼 이들 업체들은 물량이 정말 많겠죠. 그렇죠. 사실 그때 호황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사실 이들 업체들이 이제 반도체 바닥 지나고 나서 사이클 돌아오기 시작하면 네. 그때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떠오르는 회사들 네. 쪽에서 넷패스 아크, 또 하나 마이크론 이 정도까지 후공정 쪽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전공정 쪽은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실적 나오는 건 별로 없을 거고 네. 사이클 따라 봐야 될 것 같고. 네. 혹시 그쪽에 EUV 쪽의 회사들은 탐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보니까 분위기가 잘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쪽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늘 그들이 고민하는 게 기술 유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갈 때마다 이런 뭐 노트북에 스티커도 붙이고 네. 네, 보안이 철저합니다. 그리고 네. 그분들은 아셔도 네. 다 얘기를 안 하십니다. 얘기를 못 하죠. 네, 질문하면 네. 말 못합니다. 네. 모릅니다. 그래서 노코멘트? 네, 왜 왔나 싶을 때도 있어요. 가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예, 저희가 또 그쪽은 그래서 또 잘 안 가는 것 같네요. 정보나 이렇게 해서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네, 나가서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그렇죠. 네가 한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NDA 그래서- 걸려 있으니까 네. 얘기를 못 하거든요. 네. 괜히 뭐 회사 자랑 좀 하려고 했다가 네, 물량 없어서 손가락 빨면 네. 누가 책임지나.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절대 그래서 얘기도 안 하십니다. 몇몇 회사 이렇게 관심 있어서 보는데도 그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네, 맞습니다. 추적해서 이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참 관심은 많은데 네. 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언론으로 나오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이해는 해야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 루트 이외에는 사실 네. 알 수 있는 길이 많지는 않죠. 그게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저희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좀 끌어내보려고 네. 하는 게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유출을 많이 하는 편이죠. 주변 이렇게 물어물어서 네, 예, 그런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탐방에 아픔도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봤었을 때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요거는 앞으로 성장폭이나 아니면 네. 시장에서 좀 너무 못 알아주는데 변할 만한 좀 뭐 시총이 좀 작은 종목도 괜찮습니다. 한 2천억대 네. 미치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회사 혹시 없을까요? EST라고 하는 기업인데 예스티요. 예. 시장에서는 정말 주목 안 받고 있는데 네. 주가 흐름 잘 보시면 와. 아주 굉장히 많이 조용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연초마저 한 6,000원대 예,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느새 작년 요맘때쯤만 해도 한 6,000원 이랬거든요.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네. 가격이 네. 6,000원대 맞네요. 맞습니다. 지금 예. 굉장히 조용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시장에 뉴스도 안 나와요. 제가 이 회사를 좀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네. 예. 저도 네. 이 회사를 네.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다시 더 하고 있는 건데 네. EST를 제가 왜 처음에 공부했냐면 네. SIC라는 전력 반도체 네, 사업을 맞습니다. 했던 기업이라 네. 야 그게 굉장히 좀 좋겠다 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근데 불현대 그걸 어느 순간 팔더라고요. SK로 갔죠? 네네. 네. 그래서 네. 또 다시 알맹이 팔고 껍데기만 남기길래 잠깐 잊혔다가 네. 최근에 올라와서 네. 또 공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얘가 왜 조용히 올라오고 있을까? 예. 물론 얘도 다리 하나 걸쳐 놓고는 있어요. 아, 그 있군요. HBM 쪽으로 아. 살짝 걸쳐 놓은 것 같아요. 아, 예. 예. 수발 주자가 되겠죠. 여튼 지금으로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가능성이 완전히 없진 않은 것 같고 네. 나름 최근에 국책과제 같은 거 또 단독으로 받기도 했더라고요. 아,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그 기대치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EST라고 하는 게 지금 시총이 좀 작아요. 3,600억인데 네. 최근 시장 트렌드라면 이게 지금 더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그래서 정도면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네. 얘가 이거 하고 있다던데 아직 왜냐면 실체가 다 안 나왔다 보니 네. 분명히 시장에서 굉장히 궁금해할 거고 네. 제가 또 하나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네. EST가 또 수소 관련된 사업을 좀 음. 하려고 몇 해 전부터 준비를 꽤 했었어요. 아. 사실 그 SIC 전력 반도체 사업 매각하면서 네. 수소 쪽 사업하겠다라고 그때 네. 선언했었거든요. 돈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매각 대금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무언가 분명히 수소 쪽 안에 사업을
할 건데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해서 EST는 EST는 지금 당장은 매수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너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업적인 지금 변화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체크해보자 말씀드리겠고 네. 개인적으로 제가 조만간 3만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거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질문이 좀 만들어져야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은 다음에 네. 한번 좀 가보려고 하니까 네. 요거 혹시라도 또 기회가 되면 전달드리겠습니다. 요건가 보네요. 그 열처리 장비, 고온용 열처리 장비. 네, 사실 좀- 원래는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열처리 네, 쪽에 예. 이제 특화되어 있던 기업이었고 네. 이쪽이 워낙 안 좋다 보니 네. 반도체랑 뭐 다른 쪽으로 분명히 가고는 있는데 네. 그 결과물들이 아직은 나온 게 아니다 보니 네. 상용화가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겠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녀오시면 또 쫓아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반도체 관련된 장비 회사들, 그리고 또 반도체 소부장들,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